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세 분과 함께하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금융위기는 없다. 이 옐런 장관의 한마디에 반등이 나와줬던 하루였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도출 전후 국내 증시의 향방은 과연 어떨지 시황 관련 기사 첫 번째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오늘은 좀 밤사이 반등한 뉴욕 증시를 보고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거래일의 상승폭은 좀 다소 제한적이었죠. 예, 그렇죠. 저는 최근의 장세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던 금리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이제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했죠. SVB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유럽까지 퍼지면서 1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가 결국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는 그런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혹은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미국 재무부 그리고 FRB가 매우 적극적으로, 과거에는 조금 더 시간 좀 끌던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는 결과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3대 지수 모두 좋은 모습으로 마감됐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매우 적극적인 대응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위기가 더 확산된다면은 모든 예금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해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참 보기 드문 그런 발언인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주가 하락에 직접적 요인을 줬던 퍼스트 리퍼블릭 등 이런 지방은행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은 사실상 이번에 파국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3시죠.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이번에 금융위기 사태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뭐 0.5% 그거가 저는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과연 지금 FRB 위원들이 그리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이번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유동성 위기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즉 앞으로 향후에 FRB가 금리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겠는가는 그 코멘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다면은 이번에 그 금융 시스템 위기의 파국은 사실상 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의 급등으로 해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위기의 파국은 일단 어제 옐런 재무장관의 강력한 발언으로 인해서 일단락됐다. 계속해서는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기사 우리 섹터로 좀 압축을 해볼까요? 제약바이오에도 부디 봄바람이 불어와주길, 셀트리온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계획 발표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와 동시에 지금 M&A라는 화려한 신호탄을 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제가 이런 리플을 봤었는데 2년 만에 그가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서정진 명예회장이 돌아오면서 이제 돌아올 예정이죠. 28일 날 경영 복귀를 할 예정인데 공격적인 기업 임수합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큰 어떤 선택을 하고 발표를 하는 거는 참 그동안 우리가 셀트리온 투자자들이 많이 바랬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서정진 회장 역시 돌아오자마자 정말 큰 어떤 이제 투자자들에게 선물을 좀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이 앞으로 다가올 대형 M&A 매물을 빠르게 검토하고 인수를 결정하려면 요리사가 칼을 들고 주방에 빨리 앉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경영복귀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항체 의약품 개발 회사뿐만 아니라 의약품 위탁사사 뭐 CMO든지 아니면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셀트리온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자금력이라면 M&A 한 4조 정도 이상을 좀 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생각났었던 게 셀트리온이 그동안 자사 바이오시밀러 제품 렘시마의 생산을 맡겼었던 이제 박스터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바이오파마 솔루션 부분 인수 검토 건입니다. 근데 이게 박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쯤에 의료기기 회사였었던 힐러홀딩스를 한 14조, 10조 좀 넘는 금액으로 인수를 했는데 이때부터 저도 사실 이게 또 오버히팅이다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재정 악화가 됐었고요. 그로 인해서 작년
작년 연말 기준 제가 어제 살펴보니까 부채랑 시총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제 주주들이 문제가 좀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를 매각을 현재 지금 박스터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부채 상환에 쓸 계획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셀트리온이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 규모 살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2,200억 정도 나오는데 현재 지금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 4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 같이 한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가능한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뭐 1조에서 2조 정도를 어떻게 자금을 융통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좀 합당한 어떤 시장의 판단, 시장에서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M&A고 충분히 시너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셀트리온이 인수한다라고 하면 오버웨이팅보다는 그래도 적정 수준으로 이제 M&A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 M&A에 참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독으로 할지 아니면 이제 뭔가 컨소시엄 꾸려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 성공하게 되면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에서 M&A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최대 규모의 M&A 사례가 되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성공 여부를 보시고 그다음에 두 기업 간의 시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지만 예전부터 램시마 생산을 맡겼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보면은 헬스케어, 제약, 이 두 종목의 에너지가 강한 모습인데 이렇게 합병 이슈와 뭐 M&A 모멘텀, 셀트리온 그룹주에 어느 정도 좀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이 참 답답한 주식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실 텐데 최근에 이제 물론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퍼포먼스가 좀 좋게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엔 그 모멘텀은 서정진 회장의 복귀였죠. 이제 결국엔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났고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뭐 램시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온 바이오시밀러 사업 자체가 그닥 그렇게 지금 성과가 뛰어나게 이제 시장의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지 못했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치료제 이슈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또 빠진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주가가 굉장히 좀 답보 상태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바이오 파마 솔루션 사업부를 이제 박스터의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인수가 성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사실은 뭐 M&A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서정진 회장이 사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뭐 이 기업이 셀트리온이 한 번 더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M&A가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선에 복귀하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주주들한테 이런 보여줘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경영 일선의 복귀라든지 M&A 이슈,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파마 솔루션을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 회사 자체가 CGMP라고 해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하는 제조 시설을 한 전 세계 50여 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인증받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M&A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지금 주가는 뭐 최근에 좀 올라왔다 하더라도 주봉 월봉 보시면 이제 고개 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그룹주 안에서는 좀 가장 상승 여력이 돋보인다. 이 종목이 탑픽이다라고 하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이제 가장 원래는 셀트리온이 만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팔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사실은 변동성이 가장 크고 탄력은 가장 좋지만 또 리스크도 좀 가장 클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는 걸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국내 시장에 상륙한 애플페이, 이에 맞불붙는 삼성페이 내용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가 개시됐다는 소식 다 들으셨죠? 뭐 일부에서는 먹통 사태도 있었다라는 뉴스 보도도 계속 잇따라서 보도가 됐는데 당연히 지금 삼성페이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빼든 칼이 지금 삼성페이 비자 카드도 해외 결제 가능하게
하겠다, 사용처를 확대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오늘 새벽이죠. 이제 우리 스크립을 쓰면서 내가 오늘 뭘 빠져먹었을까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 애플워치에다가 애플페이를 넣는 걸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넣고 나는데 이따가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그동안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남북 통일이 빠를 것인가, 애플페이 도입이 빠를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도대체 언제 도입이 될지 몰랐었던 애플페이가 드디어 도입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오전에만 17만 명이 몰리면서 일부 결제 먹통 사태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현대카드 입장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몰릴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많이 미달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일단 저는 못 써봤는데 직접 써본 저희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왜 그동안 삼성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삼성페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많이 간편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한 리서치 업체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 애플페이의 국내 간편 시장 점유율이 한 1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동안 거의 뭐 사실상 우리나라를 독식하고 있었던 삼성페이, 삼성도 내부적으로 이제 비상 TF를 가동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례적으로 삼성페이 광고까지 띄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뭔가 좀 위기감을 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페이를 운영한 네이버 파이낸셜과 또 MOU를 체결하면서 둘이 같이 한번 또 협공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현대카드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현대카드만 사용되는 애플페이에 맞서가지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카드도 해외 결제 가능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그동안 지켜왔었던 삼성페이가 이제 새로 들어온 애플페이와 함께 앞으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항상 느끼지만 어떤 산업에는 한 기업이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라이벌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긴장할 정도의 라이벌 기업이 있어야지 두 개의 기업이 서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를 치고받으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서비스를 더 증대시키는 거거든요. 이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게 소비자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감원도 다른 것보다는 소비자들 어떤 그 복지를 잘 생각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걸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페이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주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애플페이, 삼성페이는 맞불을 놓으면서 경쟁을 할 텐데 뉴스플로우 추적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커진다. 조선주 뉴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일 조선주가 모처럼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도 순항 중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내용 쫙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조 강국이라고 많이 표현들 합니다. 제조 강국, 5대 강국이죠. 제일 먼저 반도체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 세 번째가 철강입니다. 바로 네 번째 많이 거론된 것이 조선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화학이 있겠죠. 자, 5대 제조 국가 중에서 이 조선 쪽이 정말 최근에 굉장히 조용했었죠. 그런데 어제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제 조선주들이 모두 일시에 다 상승세로 전환됐을까요? 턴 어라운드, 다시 말해서 지금 일부 조선업체가 가지고 있는 적자 부분이 금년을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혜정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지금 한화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화는 인수하겠다 그러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뭐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등등등 여러 국가에서 이걸 승인을 해야 됩니다. 마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합병하는 데 있어서 독과점에 그 위배되지 않는가 점검 받는 것처럼 지금 그런 승인 절차가 있는데 어제 좋은 소식 전해왔죠. 베트남에서 일단 중국과 베트남 쪽에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한화 쪽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데 이제 거의 77분응선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합병이 될 것이 이제 인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금년 들어서 1월, 2월 달에요. 연간 목표에 거의 40% 달하는 높은 수준을 실적을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LNG라든가 또 메탄올 선박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고부가 선박, 일반적인 그런 대형 탱크가 아니고 아주 비싼, 즉 기술은 굉장히 첨단이지만은 가격이 비싼 그런 배에 대한 선박 수주가 굉장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1번 매출이 는다, 2번 순이익이 는다.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주가는 어떨까요? 연중 최저가 수준입니다. 오늘 한번 직접 보시고 분명히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도 바닥권에 있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들로 하여금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조선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특히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주 좋다고 그러지, 수주 잘 된다고 그러지, 실적도 좋다고 하지. 근데 또 반면에서 반대급부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원자재 값도 상승하고 있고 임금 부담도 있고 이렇게 악재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선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 기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기사인데, 왜냐하면 사실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어제 여러 종목들이 이제 군을 형성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관련돼서 모처럼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 이제 주가는 왜 빠졌냐가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실적이 늦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 정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제 조선주들이 수주 잔량을 많이 채우면서 급격하게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기대에 차서 올라갔는데, 그때는 수주가 많이 들어와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주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기간들이 있는데, 이 반영되는 기간들의 사이에서 보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흑자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적자폭 축소 이런 것들이 좀 늦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보니 결국에는 이제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생기면서 후판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원재료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인건비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조선 관련돼서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뉴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인력난이 심하게 되면 기존의 인력들을 좀 더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을 더 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하다 보면 결국에 예전에 이제 돈의 그 수주를 받았던 금액보다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거는 사실은 지금 수주들이 다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올해부터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친환경 선박 관련된 수주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에 이제 조선주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LNG라든지 컨테이너선에 집중되었던 부분들이 약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되면서 약간 이제 남인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좀 많이 만들게 되면 이런 비용의 부분들이 약간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그룹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제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 8개 국가의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7개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중국, 싱가포르, 유럽 연합의 이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수 시에는 시너지가 예상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관련돼서는 한번 그런 인수 관련된 이슈로 올랐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이게 더 완결될 때까지는 좀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탑픽으로 저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그나마 제가 가장 견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현대 사모중공업이죠, 비상장유사,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이 동반해서 한 3개 회사가 같이 이제 친환경 선박 수주를 계속 꾸준히 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조선주의 탑픽은 여전히 좀 변동성은 적지만 그래도 차트도 보면 가장 안정적인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조선주 안에서는 탑픽 종목 한국조선해양 제시해 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좀 업황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한번 조선주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어제 조선주도 조선주지만 게임주들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하루였죠. 자, 이어지는 기사로 게임주 소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3개월 만에 한국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를 추가로 발급해주면서 어제 게임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던 건데, 자, 이제 진짜 한한령 해제 가능성 높아진 건가요? 예, 아직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단 중국이 게임 판호를 조금이나마 열어줬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2, 3년간 게임주 가지고 계셨던 우리 투자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왜? 국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게임이라도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5천만 명보다는 14억이라는 중국이란 그 광대한 영토에 그 많은 인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 하루를 본다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게임주들, 즉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음지에 있었던 그늘에 갇혔던 업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넥슨 게임즈라든가 데브 시스터즈는 10%가 넘는 정말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 무겁다고 말하는 넷마블하고 크래프톤도 어제 모처럼 6% 가까운 높은 상승을 보이는데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중국의 판호가 본격적으로 게임 시장의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는 조금씩 게임주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즉 워낙이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전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국내 애널리스트도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을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서 일부에서 이제 게임주의 주가 전망을 조금씩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깊이 보시고 마지막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대로 조선주 못지않게 게임주들도 주가 수준이 영 형편없습니다. 정말 가끔 보면은 1년 중 최저가에 있는 게임주들도 있고요. 너무 무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조금만 더 관심을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진짜 보유자분들은 정말 답답하신 영역에 있는 위치인데, 자, 지금 시점에서 게임주 중 좀 가장 매력도가 높은 종목을 한번 꼽아본다면은 탑픽 종목과 비롯해서 게임주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보면 게임주 어제 이제 외자 판호를 중국에서 발급을 했다. 27개 정도 게임을 발급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5개 정도가 해당이 됐고요. 어제 그래서 그 해당되어 있던 상장 회사들 한 4개 회사가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크냐, 그 5개 회사가 이렇게 뉴스가 됐냐라고 하면 사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 외자 판호를 받은 한국 게임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진출이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한국 정치, 한중 간의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도 사실은 이 한중 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지 줄어들지는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치 뉴스를 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음 판호를 받을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항상 이제 주식시장은 이미 뉴스가 나온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이게 흥행을 할지 흥행을 못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게임 자체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거고 지금 이제 다음에 외자 판호를 받을 기업들을 증권사에서 내놓기 시작을 하죠. 이제 위메이드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네오위즈, 그다음에 NC소프트 정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 큰 기업들입니다.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게임 회사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탑픽을 꼽아보라라고 하면 사실 네오위즈를 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네오위즈는 이제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콘솔 게임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걸로 보이고 있고 이 콘솔 게임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영역을 개척한 이후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 판호까지 얻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오히려 더 견조하게 우상향의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보면 게임주들이 굉장히 바닥권에 있지만 네오위즈는 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이 올라오길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좀 그래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고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이미 좀 증명해주고 있는 네오위즈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가장 기대된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게임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 기사는 그래도 기승전 2차전지,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2차전지 섹터, 그 안에서도 고려아연 뉴스를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도 합작 러브콜을 지금 보내기도 했다는데 지금 신사업이 성장성에 얼마나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발표한 신사업 3가지는 굉장히 좀 앞으로 기대가 좀 해볼 만한 어떤 사업군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완성차들의 러브콜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 고려 아이언 얘기고요. 지난주에 좀 큰 이슈가 있었죠. 이제 지배력을 놓고 현재 대주주 간의 지분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에 한번 붙었는데 역시 이변은 없었죠. 이제 최윤범 고려 아이언 회장 측이 이사회 다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통해서 이제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최 회장이 밀고 있는 신사업 트로이카 하면은 그린 수소 그리고 배터리 소재 그리고 자원 순환 세 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뭐 동박이나 뭐 2차 전지 소재 등 성장 동력을 통해서 수익성도 앞으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좀 많이 빠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2차 전지주 제가 봤을 때 이게 거의 미래라 보고 있어서 관련주들이 앞으로 정말 관련이 많이 돼 있고 매출이 많이 찍혔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속도 조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성장성은 분명하지만은 일단 과열된 구간임도 확실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2차 전지 장비주들이 또 일제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지금 뭐 고려아연을 포함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좀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자리를. 네, 일단 고려아연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재련 사업을 하던 회사죠. 이제 아연이라든지 뭐 관련된 금 관련된 이런 거 재련을 해서 주로 이제 영업을 오래 영위해왔던 회사인데 뭐 최근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배권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뭐 잘 해결이 됐고요. 결국엔 그 안에 이제 신사업 중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는 북미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완성차 업체가 됐든 배터리 제조업 업체가 됐든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진출을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 뭐 시작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을 이미 갖고 있는 회사, 재련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지금 최근에 뭐 고려아연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비주들이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장비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리튬 때문에 관련돼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 대보 마그네틱은 사실은 이제 철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어제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장비주 중에 가장 지금 뛰어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윤성 FNC 같은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1월 달에 이미 한 1,000억이 넘는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윤성 FNC 같은 경우가 하는 일은 믹싱 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러 재료를 섞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3원계든 2원계든 여러 금속 물질을 섞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믹싱 장비를 주로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조금 올라왔던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다시 부각을 좀 받았던 원준이라든지 바닥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뭐 DNT라든지 그다음에 TSI, 뭐 PNT 이런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 윤성 FNC를 제외하고는 차트는 서 있지 않습니다.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아니면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2차 전지 소재 특히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양극재만 올랐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그중에 특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이런 정도만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전해질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특히 분리막 기업들은 거의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장비주들도 사실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투자의 사이클 지금 계속 수주가 나오는 게 양극재 쪽으로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 이 수주가 나오면 결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쪽이라든지 결국에는 현지 공장을 계속 지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현재 공장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사실은 장비겠죠. 예, 그러면 이제 장비주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급격하게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저는 장비주 이제부터는 좀 보셔야 된다. 너무 이제 양극재는 너무 과하게 올랐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을 쉴 동안 결국엔 다른 쪽에서 또 한번 결국엔 양극재만 가지고 2차 전지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키 맞추기를 좀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양극재, 뭐 분리막, 음극재,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단 수주가 당장 나오면은 장비부터 들어가야 하니 장비 쪽에 주목해보자. 장비주 안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좀 윤성 FNC 관련해서 좀 가장 강하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윤성 FNC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럼 어떤 사실은 종목? 좀 쉬어야 되겠죠. 뭐 그 외에 종목들 많습니다. 원준이라든지 뭐 PNT라든지
뭐 DNT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좀 좋으니까 그거 보시고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장비주들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수주라든지 기술 관련된 내용들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원준이라든지 PNT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비주들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